유튜브 연결되면 바로 시작할게요. 한 1분 후면 연결되겠죠. 인페이지 에너지. 네, 유튜브 연결되네요. 종목 몇 개만 한번 간단히 봅니다. 웨스턴 디지털. 어후. 이 미증시 지금 보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하루하루는 이제 등락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상승은 상당히 좋은 모습. 리얼티 인컴. 이게 이제 예, 종목을 다 보려면 뭐 몇천 종목이나 돼요.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인컴, 넥스테라. 주말에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네요. 엑셀 에너지, 사우스웨스트. 이번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타이슨 푸드, 컨더모드. 예, 우리 별님 반갑습니다. 카니발, BC, 해주고, 코그니전트가 바닥이네. 자, 이 정도로만 보고, 몇 페이지 어느 정도 보나, 이 정도, 제너럴 다이나믹스 있는데, 예. 자,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네요. 일단은 뭐, 이 좋은 날님? 지난번에도 한번 뵌 것 같으네요. 이 좋은 날님, 반갑습니다. 일단 뭐, 어, 지난주 우리 증시의 모습 간단히 보고, 해외 시장 보고요. 또 주말에 보였던, 해외 시장 등락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2040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증시의 모습은 주말에는 뭐 거래소 시장 이렇게 이제 분봉의 모습을 보면 뭐 그냥 소폭 플러스죠.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이제 거래일수로는 10일 거래일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10일 거래일이면은 일주일이 5거래일 거래되니까 이제 주말을 포함하면 한 15거래일 정도, 한 달의 절반 정도가 이제 지수가 이제 횡보하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관세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겠죠. 지금 뭐 일본의 관세 타결, 또 지금 뭐 EU, 중국, 또 우리가 사실 뭐 다른 나라 타결되는 거 별론데 일본 타결과 더불어 이제 약간 상호관세 부과가 이제 뭐 8월 1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부과, 만약 관세가 타결이 안 됐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일이, 다음 주말에 이제 있을 일인데 뭐
뭐 일단 타결된다고 봐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은 뭐 일본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요, 관세 15% 맞은 거잖아요. 일본이 타결을 받지만, 우리도 관세 15%.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부담은 되죠. 아무튼 트럼프의 고도화 전략,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거죠. 야, 50%막 25% 때리다가 유예하고 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야, 15%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마음이잖아. 마음 아닌가요, 지금? 약간 좀 미국한테 좀 말려 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뭐 타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이제 타결됐을 때 안 되면은 말할 필요 없죠. 타결이 다음 주에 안에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일주일 후의 일이죠. 일주일 후에 또 이제 만약에 타결이 안 돼도 뭐 저기 막 트럼프 항상 그런 뭐 열을 연장한다. 응? 한국은 열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최악의 상태에 그런 부분이 나올 만한 것은 글쎄요. 제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까지는 뭐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근데 순리적으로는 타결된다.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내일 나오냐, 모레 나오냐, 아니면은 이제 8월에 접어들어서까지 딜레이 되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개될 소지는 있죠. 우리 증시가 이제 주말 모습.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도 주말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보면 미증시 종목 정리하느라고 몇 시간 또 요즘 뭐 여러분 폭염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특별한 일 아니면은 외출하기 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일찍 산행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산행하고 와서 뭐 집에 있는 거죠. 집에 있는 동안 뭐예요? 주식 봅니다. 이제 또 다음 장을 대비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소외당한 섹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섹터가 많다기보다는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관세 뉴스를 보면은 뭐 조선이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근데 조선은 또 떴어요. 또 주말에도. 그래서 이제 종목은 뭐 제가 볼 때는 투자할 종목은 계속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주말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주말에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이제 이 지금 조정의 모습. 그래서 양 시장이 모두 조정이 전개된 모습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 니케이 지수가 이제 수요일 날 3.5, 목요일 날 1.5, 그러니까 이틀 동안 5%가 올랐죠. 주말에는 이제 0.8 조정을, 이 5% 오른 게 뭐예요? 관세 타결이죠. 관세 타결의 미증시, 일본의 니케이 지수 상승의 모습은 자동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일본이 미국하고 관세 타결됐으니까 자동차 우리도 타결되겠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왔잖아요. 관세 타결 안 됐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관세 타결 여기에 대한 부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쌀 시장 또는 자동차 이런 걸 이제 내주고 대규모 5,500억 달러인가요? 대규모 투자.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요런 걸로 하면서 이제 관세 15%로 합의. 일본 내용은 뭐 대충 이거죠, 이제. 이게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요. 물론 우리가 뭐 이런 거 자세히 알 필요 없지 뭐. 쌀 시장 일본이 이제 수입하는 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쌀의 한 10% 정도를 수입하는데,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미국으로 이제 집중해서 해겠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 여기서 이제 자동차는 이제 일본의 자동차 시장. 트럼프가 볼 때는 미국에는 혼다라든지 도요타라든지 뭐 일본 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일본 내에는 미국 차가 안 다닌다. 근데 그거는, 일본이 시장을 개방한들 미국의 자동차가 일본에 많이 팔리겠냐? 별로 안 팔릴 거예요. 일본의 국민성, 또 일본의 현재 내수 자동차, 일본 내에서의 내수 자동차의 판매 비중을 보면 소형차들을 일본은 좀 많이 선호해요.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소형차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미국 차는 뭐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세부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별로 손해 나는 거야. 대규모 투자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글쎄 뭐 그냥 뭐 잘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자동차 관세 품목별 관세에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12.5% 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를 지금 수출할 때 관세 12.5%. 그래서 마치 자동차는 품목별로는 야 자동차는 약간 싸게 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우리는 자동차에 2.5% 관세가 있어서 품목별 관세에서도 자동차도 15%예요. 15% 부과. 혹시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자동차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워지는데 라고 생각할까봐 자동차 품목 관세 12.5%. 근데 12.5%가 원래 우리는 FTA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됐고 일본은 그게 아니니까 2.5%를 원래 부과했어요. 그래서 품목 관세 12.5에 원래 있던 2.5에서 자동차도 15%. 그러니까 퉁 쳐서 그냥 일본 1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분. 그래서 아무튼 일본이 이제 관세 타결로 급등이 나오고 우리도 관세 타결에 대한 일본이 이러니 우리도 이럴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같이. 그리고 이제 지금 대만 가권 지수 뭐 그냥 무난하고 중국 상해 지수 그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가파르게.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보름 정도 횡보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동향을 보면 프랑스 카크 지수 그냥 횡보합니다. 그냥 나쁘지 않고, 유럽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 근데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유럽하고의, EU하고의 관세는 5대5다. 지금 50% 확률이 있다. 낮을 수도 있다. 트럼프 뭐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말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모습. 자, 주말 미증시는 다우 지수 0.4, 나스닥 0.2. 강세는 아니고 그냥 뭐 안정된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의 모습을 보면 크게 빠지지도 않고 유럽이 이제 약간 조정이어도 뭐 그냥 그만하죠. 아시아 증시 전반 무리 없죠. 우리는 이제 주말에도 조정받았죠. 그래서 시장 전반의 흐름은 급락이 나오기는 어렵고 급등이 나오기도 어렵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 관세가 타결이 되면은 물론 이제 그 품목별 관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일단 자동차 뭐 일본하고 똑같이 뭐 그렇게 된다라면 뭐 한 단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딜레이 지금도 협상 중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이제 시장은 약간 그런 거 있죠. 약간 실망?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냥 대전제는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대척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이 조선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뭐 짝짝꿍 뭐 밀착은 아니어도 나쁠 것도 없죠, 이제. 그래서 대전제는 될 것인데 딜레이 되면은 괜히 시장은 항상 그런 걸 핑계로 조정을 받아서 약간 딜레이 되면 늦춰지면
발표가 자꾸 하루 이틀 안 나오면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럴 때에는 산업별로는 우리가 투자할 종목이 대래 더 싸게 사서 투자할 종목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 주말에 이제 미증시 등락률 기본적으로 봅니다. 다우존스에서 상승 종목이 18개, 하락이 11개. 많이 뜬 종목, 제일 많이 뜬 건 이제 골드만삭스, 또 맥도날드, 또는 3M. 3M은 이제 소비 관련 기업.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없죠. 나이키. 뭐 여러분 나이키 잘 알고, 맥도날드 잘 알고, 골드만삭스, 금융, 음식료 또는 뭐 유통 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골고루 상승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정받은 주식들, 뭐 미증시나 한국증시나 다 마찬가지죠. 캐터필라, 캐터필라의 이제 중장비,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코, HD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방 뜨죠. 뭐 합병 관련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떴을 때 들어가면 별 볼 일 없어요. 항상 주식은. 월마트의 주가 그냥 뭐 무난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모습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포, 또 애플의 주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뜨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쪽이죠. 뭐 조종 모습 괜찮고, 아마존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미증시 대표 기업도 뭐, 빅테크 7개 기업, 등치 큰 애들의 주가의 모습이 다 그냥 무난해요. 계속 보면은 이제 가령 이제 메타라든지, 메타의 주가 소폭 조정, 구글, 알파벳이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구글의 모습, 강보아, 테슬라가 이제 약간 조정의 모습이죠. 테슬라가 이제 주말에 목요일 날 급락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또 반전. 또 트럼프가 그런 말 하죠. 머스크 잘 되기를 바란다. 머스크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이다. 얘들 엄청 가볍지 않아요? 막 욕하고 뭐 서로 막, 근데 진짜 글쎄 모르겠어. 직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가볍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주말에 미증시 보면은 빅테크 전반의 기업들의 모습 그냥 무난하다. 그리고 종목군들도 특별한 거 없다. 트럼프 관세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 지금 S&P 500으로 보면 데커 아웃도어니까 여러분 뭐 의류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제 차트가 지원이 안 돼요. 데커가 가장 많이 뜨고 뉴몬트 원자재 뉴몬트 또는 뭐 쭉 보면은 이제 미증시에서 얘네들이 떴다고 꼭 우리가 뜨는 건 아닌데 유사성은 항상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뉴몬트라든지 또는 스틸 다이내믹스 비슷한 것들, 이제 철강이죠. 뉴코,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 뉴코, 스틸 다이내믹스 뉴코, 델몬트, 요런 것들이 지금 견주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는 AMD, 온세미컨덕터. 뭐 꼭 많이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AI에서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의 시총 뭐 상위권으로 40인가 뭐 20인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또 반도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뜨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별한 섹터 그냥 반도체가 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뜬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에스티로더 화장품이죠. 화장품도 지금 견주한 이런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뜨고 뭐 아웃도어 뭐 의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뜨고 막 섞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상승종 이제 보통 보면은 야 어제 미증시는 반도체가 셌다 뭐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가 셌다 하는데 고루 이렇게 반전의 모습. 그럼 우리 시장은 이제 미증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한 그대로죠, 이제. 예? 거래소와 코스타 관세 부분이 타결이 되면은 일본 증시처럼 우리도 한번 환호를 할 수 있고, 응? 알터니가 빠졌다, 불확실성. 관세 괜히 불안하잖아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세 부분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제. 아무튼 힘센 놈이 칼자루를 쥐고 흔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이제. 주말에 이제 미증시는 그냥 견조하게 소폭 반전이 전개됐다. 글로벌 시장 전반 무난하다. 대한민국 증시는 최근에 일주일 또는 2주 조종의 모습이 전개됐다. 관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이제 일단 시장에 어떤 추이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주말에 나온 뉴스, 사실은 이제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관세 부분을 능가할 만한 건 없어요. 미국하고의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약간 좀 그래서 관세 얘기가 나오기 전, 관세가 타결되기 전에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주가가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뭔가 벌써 징조가 나온 거야, 뉴스로. 응? 우리는 몰라도 또 뉴스가 발표가 안 돼도 이거 잘 되는구나. 거의 뭐 타결이구나. 뭐 생각한 대로. 그러면은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민간으로 많이 이양을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기술을 민간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 계약 요거로 했다. 정부 주도에서 이제 이렇게 공공에서 이제 민간으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테슬라라든지 뭐 스페이스X라든지. 그동안에는 이제 뭐 시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 조방원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말도 참 웃겨. 반바지에서 이제 돈 나오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입니다. 이런 거 재밌죠? 반바지에서 돈. 저는 이제 헤드라이트만 딱 보고 반바지? 자식도 요즘 의류 쪽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그랬는데 보니까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의 진짜. 반도체는 지금 근데 제가 봐도요. 반도체 중에 많은 소부장 중에 잘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특히 PCB에서 이제 이수페타가 절대 지금 좋은 수익을 내죠. SNS텍도 굉장히 안정된 수익을 내죠. 반도체에서. 근데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지금 문제가 보면은 많은 종목군들이 땅굴 파고 있어요. 신저점이거나 아니면 최저점에 있는 모습들. 근데 그게 보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역폭이죠. 고대역폭. 고대역폭의 대표기가 한미반도체. 물론 완성품 업체는 이제 저기죠. 이제 하이닉스죠. 이제. 근데 한미반도체 또는 이제 지금 이 고대역폭의 최적의 기판이 유리기판. SKC, 특히 일반 투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게 이제 필옵틱스죠, 지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상반기에 필옵틱스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유리기판 하면 필옵틱스 많이 그랬어요. 이걸 일반 투자분들이 많이 필옵틱스에 물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것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제 1천억을 투자합니다. 중견기업으로.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상법 개정,
기울어진 운동장을 올바로 하고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정책 안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상법 개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그 대주 저기 막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뭐 자기 자본 매수란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소액 투자자를 위한 긍정적 그런 내용으로 증시가 이제 굉장히 좋았고 지금 이제 관세라는 허들을 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보면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수 확보 관련 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증세안 세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부자 감세니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법인세를 24에서 25 단계적으로 뭐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 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주주를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에서 30억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지금 관세 부분을 앞에 놔두고 약간의 이제 좀 불안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법인세하고 이제 대주주 지분 요건, 대주주 금액에 대한 이런 변동,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이제 틀림없이 증시를 약간 누르는 이런 요인이 되겠죠, 이제. 자, 이제 관세 협상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뭐 뉴스에는 뭐 지렛대될 조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 나옵니다. 조선에 대해서 뭐 HD 현대 또는 저기 막 종목을 보면은 이제 현대 이제 한국이죠. 한국 조선 HD 한국 조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HD 한국조선 뭐 현대 쪽이나 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여기 이제 현대 쪽 그리고 이제 삼성. 근데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선제적으로 좀 올랐죠. 약간의 이제 완급 조절.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이제 하나 오션. 요게 이제 지금 저기 막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했는데 이미 주가가 이제 계속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어요. 이제 신고가 내기 또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 이제 주봉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가가 하나씩 상반기 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의 모습이죠. 이 박스권 고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주가 나쁘냐? 아니죠. 좋죠. 좋은데, 이렇게 이제 눌려있는 상태, 적어도 이런 정도에서는 투자를 해도 지금 자리에서 투자를 만약에 한다. 이 관세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본다. 조선에 대해서. 또 조선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당연히 긍정적이고, 근데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이에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면, 단타는 모를까 이런 지금 뭐랄까 등치 큰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 또는 뭐 HD 현대중공업 이것도 올랐죠. 또 현대미포 이거 올랐죠. 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오르면은 뭐랄까 전고점에 거의 진입이 되는 모습이어서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좋은 내용은 사실인데 또 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주식이든지요. 이게 뭐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쭉 밀렸을 때 또는 이중바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데에서 이미 이제 주가가 올라서 지금 만약 조선이 이제 내일 세면 저기 막 조선이 가계 역할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조금 부담은 되고 만약에 한다면 단타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조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호주가 뭐 미국의 소고기를 갖다가 뭐 거부하니 어쩌니 저쩌니 뭐 근데 이제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합의 이게 이제 내용은 제가 확인 못했어요. 소고기 수입을 합의한다는 게 이제 원령 제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이제 30개월 미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30개월 미만이긴 하나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소고기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한국이에요. 야, 그래서 니네 뭐 이거 30개월 미만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소비 제일 많이 하지 않냐? 이게 이제 어필이 될 거냐? 아니면 좀 뭐랄까? 야, 30개월 이상도 가져가야 되지 않아?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내용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물도 일부 포함이 됐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저 이제 그래서 약간 조금 복합적입니다. 또 이 트럼프 이 미국하고의 관련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일본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데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차, 기아, 뭐 모비스, 뭐 자동차 관련 부분 좀 많잖아요. 뭐 SL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화신이라든지 이제 급등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죠, 이제. 거기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모티브 링크. 요거는 이제 이 현대차나 기아차의 전기차 관련 이렇게 모티브 링크. 요거는 이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모티브 링크 자동차 관련 뭐 SL이라든지 뭐 SL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화신 이런 애들이 뭐 다 지난주 수요일 날 자동차들이 다 급등했어요. 모티브만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에서는 만도, HL 만도, 뭐 만도도 당연히 수요일 날 다 급등이 나온 모습.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쁘지 않은데 만도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현황 보면은 이제 한국이 이제 뭐 미국에 이제 지금 생산 기지들이 있잖아요. 이미.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연간 한 170만 대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현지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이게 이제 관세하고 상관없는 거죠. 현지 생산이니까. 이게 한 70만 대, 한 40%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한 60%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죠. 관세를 실패하게 된다라면 이거 자동차를 어디서 팔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성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실패하면 현대차, 기아차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 이제 일본은 미국의 현지 생산 수준이 7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좀 타격을 더 받는 요런 이제 일본은 이미 타결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그럼 현대차가 만약에 관세가 타결이 안 됐어. 근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자동차 관세가 타결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 수요일 날 보면은 만도도
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만도도 17만 주 사고 기관은 34만 주 사고 기관이 왜 이렇게 사냐. 지금 관세 타결 안 되면 어쩌려고. 또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많이 샀죠, 이게. 현대차. 현대차를 뭐 130만 주나 샀다면 지난 수요일 날. 이걸 그냥 뭐 돈이 뭐, 뭐 대충 뭐 이렇게만 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세 부과가 관세 철폐가 그 관세가 타결이 될 텐데 타결이 안 됐다. 결론 딜레이 된다. 그 여러분이 이제 현대차 경영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뭐 다른 데 유럽에다 갖다 팔면 되지. 유럽 안 사. 유럽에도 우리 차가 가기는 하지만 유럽에 이제 메이커들 엄청 많잖아요. 유럽의 생각만큼 그렇게 확산되기가 어렵고 일본 애들 안 사고 당연히 일본 내 자동차들 팔 데가 없어. 앞으로 시장이 좀 확대된다면 인도 정도가 중국은 지금 전기차 뭐 거의 대부분 자체 내에서 막 다 소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 현대차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관세 타결 안 됐다고 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만약 관세 타결이 안 돼.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공장을. 국내에서 이제 노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 있고, 국내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거 당연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은 있지만, 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관세 타결이 안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기업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하면은, 미국으로 가버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 안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관세를 타결되면 타결돼서 좋고, 안 되면 현대차 행보가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액션이 외국인 수급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나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지금 반도체 뭐 조선이야 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반도체 또 중국에 대한 이런 견제고 또 한국이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절대 그 강국이고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문제인데 자동차의 그런 부분이 이제 되레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 외국인들이 야, 저 관세 타결 안 돼도 괜찮아. 일본 타결됐잖아. 타결될 거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괜찮으니까 외국인은 액션이 들어와. 그 자동차 전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동차도 보면은요. 아까도 이렇게 만도 같은 경우 이거 뭐 별로 오른 거 없죠. 예, 오른 거 이제 주봉으로 보면 되죠. 이게 완전 저 밑에 있죠. 또는 이제 뭐 SL이라든지 부품사 이것도 오른 거 없죠. 이제 수요일 날 하루 오른 거죠.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한 우려가 뭐 크게 의식할 필요 없고 좀 여유 있게 본다. 만약에 관세가 딜레이 되거나 뭐 이러면서 자동차가 빠진다. 그러면 되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거나 이제 국경 인접 지역들 핀란드 또는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요 세 개국 또 폴란드 이런 이제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탈퇴했죠. 이제 지뢰가 끼치는 뭐랄까 약간 좀 약간 잔혹하다 그럴까? 뭐 전쟁 자체가 잔혹한데 그래서 이제 그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이제 탈퇴. 이게 아마 이제 또 동서가 갈리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래서 지뢰 관련주 이거 뭐 저기 뭐 부지런한 분들이 이것저것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 보면은 이제 테크잉의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고전을 면치 못하기 전에는 주가가 또 엄청 올랐어요. 2023년 말부터 테크인이 그 이제 올라간 이유가 HBM. HBM의 이제 고속 핸들러 요 개발에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많은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빠졌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향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삼성전자향에 비중이 많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저기 큐브 프로보라고 HBM에 이제 관련된 HBM의 테스터 장비인 큐브 프로버의 매출이 긍정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제 3분기잖아요. 7, 8, 9.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런 데 이제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낙폭이 심화된 테크인, 또 반도체 소켓 부분의 ISC, 또 소켓 관련해서 리노 공호, 요런 애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 이런 애들이 완전히 주가가 급락이 나온 요런 사안이에요. ISC 또는 리노 공호 또는 테크인 이런 것들 실적 한번 참조하시고 기업 내용 보고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조선이 굉장히 좋다. 조방원에서 반도체,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보고 싸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컨설팅 업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서 최근 기술 트렌드 전망,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신기술 13개 분야. 여기서 이제 보면은, AI 에이전트, 작년 한 해에 이제 1조 5천억의 이제 투자를 유치했다. 여기와 관련된 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엔스로픽이 AI 에이전트 분야의 선도업체, 국내에서는 최근에 LG CNS 또는 삼성 SDS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종목으로 주목이 된다. 그래서 LG CNS라든지 LG CNS 굉장히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받죠. 또는 이제 삼성 SDS 이런 것들 관심이 필요하다. 주가가 항상 지금같이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가장 컸던 데가 전력 인프라예요. 또 재생에너지. 그래서 차세대 이제 원전, 태양광, 풍력, 전력망 관련 이런 부분. 당연히 효성중공업이니 일렉트릭 또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수혜주다 하는데 이미 전력 인프라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고 또 주말에 전력 인프라들의 다는 아닌데 시간의 주가가 전부 다 급등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이런 관련 기업들의 주가 이제 선별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거죠. 이제 많이 떠가지고 긍정적이 우리가 언제 주가가 방산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받다가 조금 좀 반전 나오고 원전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원전의 주가 이미 많이 부러졌죠. 두산에너빌리티만 이제 고점에 있고 그래서 이제 가령 효성중공업 주가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제 얼마 올라갔어요, 이게? 효성중공업. 11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작년에
17만 원대. 그 전에 이게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후. 4만 원에서 그냥 4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간 모습. 이런 데서 이제 좋다고 얘기 나오는데 별로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 이제 친환경 쪽에서 이제 주말 미증시 친환경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제가 이제 TV에서도 지난주에 소개한 게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제 현대 하나솔루션 좋고 현대 에너지 상대적으로 좀 덜 뜬 종목 또는 SK 이터니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뜨지 않았을 때 이런 데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머리 빡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조정받았을 때 이제 관심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이제 친환경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KAI 정부 차원의 지금 KAI 관련해서 이제 지금 기업들 평가 과정 요게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들 뭐 LG AI 또는 모티브 카카오, 업스테이지, KT, SK텔레콤, 코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익숙한 기업이죠 이제. 요 코나니 근데 이제 코나니가 물론 이제 저게 정부 AI 관련해서 이제 탈락하게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중에서 이제 코난인데 AI 소프트웨어 쪽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런 뉴스들이 주로 이제 나오고 중국에서 이제 유니트리가 로봇 기업이죠. 이제 유니트리지. 휴머노이드 출시, 휴머노이드 AI 로봇, 대중화 신호탄으로, 지금 유니티스 로보틱스가 800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제. 그래, 우리는 또 지금 보면은 로봇주들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모습이죠. 요런 나중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증자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또 1조 3천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 여기에 참여합니다. 뭐 당연히 현대그룹주들 다 현대차 뭐 기아 뭐 전부 다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여기에 대한 이제 대폭적인 투자는 결국은 뭐냐면 저쪽에 대한 이제 중장기 성장성 이런 걸 지금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 나온 뉴스가 이 정도가 주말에 이제 나왔던 뉴스. 근데 이게 저거 관세 부분을 이길 수는 없죠, 이제. 그래서 관세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 아까 이제 조방원에서 반바지, 반도체. 반도체 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005930. 삼성전자 많이 올랐는데 우리 방에도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삼성전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삼성전자 기본 스펙은 할 것이다. 000660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도 지금 자리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자리는 가격 조정은 잘 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을 때 이런 데 이제 전혀 무리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에서 지금 잘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수페타죠. 이수페타. 이 이수페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미래 성장은 AI, 하드웨어가 반도체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 쪽은 HBM 또는 뭐 그라스 기판, 유리 기판 이게 이제 AI 성장에 따른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플라스틱 기판, 지금 PCB 기존의 기판은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죠. 얘가 이제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제가 이제 우리 방에서는 다 팔았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 다 팔고. 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근데 이수페타도 여러분 이수페타 투자를 좀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수페타도 이제 지옥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주간은 항상 여기 뭐예요? 증자 이슈 나오고 시간의 하한가 나오고 급락 나오고 금감원에 반려를 하면서 두어 차례 반려 5,500억 증자하겠다 할 때 금감원이 내용이 좀 부실하다.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 1차 반려. 두 번째 뭐 2,200억인가 뭐 그렇게 했다가 또 반려. 세 번째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00% 올랐다가 이렇게 100% 저점 대비 100% 올랐다가 또 무너지고 또 지금 우리 방 투자하신 분은 대략 한 75% 정도 그 정도 이제 수익으로 이제 나왔죠. 근데 이런 애들은 좋은데 이런 애들 또는 SN, ST 이런 애들은 굉장히 견주하고 또는 뭐 이오 테크닉스 고대역포 뭐 이런 애들은 좋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고대역폭의 한미 반도체 또는 뭐 SKC 유리기판의 SKC 또는 아까 지금 질문하신 필옵틱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모습이잖아요. 반도체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제로 이런 주가들의 흐름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래요. 하루 뚝 오르면 탁 팔고 뭐 이틀 오르면 땡큐 하고 팔고 그래 이제 사다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장투하고 갖고 있고 그래 원래 투자라는 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앞으로 가능성이 좋다. 그러면은 좀 약간 여유 있게 봐야 돼 이걸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필옵틱스의 주가는 여기선 팔아서는 안 된다. 우리 2040님 말한 뭐 삼자 배송 유상증자 그것도 이제 여기서 나왔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삼자 배정하면은 긍정적으로 보죠. 그래 이제 이날 장중에 좀 떴다가 이제 밀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도의 관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예. 하루하루 막 이 필옵틱스에 대한 그거는 이거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필옵틱스를 많은 친구들이 추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슬금슬금 흘러내린 이런 모습인데 지금 자리는 지금 자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이다. 비가 많이 와서 모듈러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의 어떤 건설업종의 변화가 그거죠. 이제 현장에서 하지 않고 어떤 맞춤형 비슷하게 툴을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서 갖다 붙인다든지 이제 공법이. 근데 그게 새로운 어떤 뭐랄까 재해로 인한 그런 부분에 모듈러 주택이 많이 간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주포발사님 생각이 못 미치는데 그거보다는 대래 건설주 하면은 000720 현대건설이죠. 원전이라든지 또는 뭐 아까 말한 이제 전력 인프라 이런 데에서 이제 이 현대건설이 차지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괜찮지 않겠나 하고 그 주포발사님이 말한 그 부분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잘 생각을 하신 거는 같아요. 제 쪽에 이제 복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게 만약에 공공적인 부분에서 전폭적인 지원, 뭐 융자, 뭐 이런 걸 뭐 한다든지 제지역 선포에 따른 그런 트렌이 나오면 틀림없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올지는 좀 제가 아직 생각은 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충분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상이 괜찮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반도체들을 보면은요, 이 지금 HBM 관련 기대감으로, 이게 지금 테크잉. 자, 이렇게 봅니다. 이때 엄청나게 작년에 올라갔던 시절,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서 70,000원까지. 이게 이제 HBM이었거든요. HBM 관련 이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한 내용들 간반히 보면은, 사실은 이때는 이제 작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요 7월 달에, 이거 보세요, 가만히. 모건 스탠리가 작년 7월에 지분을 5%인가 5.9인가 5% 이상 아마 이게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지분이 없어. 다 팔아버렸어. 다 팔은 것 같아. 5% 이상이면 공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를 했는데 5% 이상이어서 5% 이하로 내려가면 공시의 의무가 없죠. 그래서 주주 동향을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 항상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제 그래 이렇게 올라갈 때 이슈는 HBM이었다. HBM. 절정은 JP 모건이었다. JP 모건이 지분 투자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섬뜩하지 않아요?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JP 모건이 투자했어. 이러면, 야, 이거 뭐 있는 거다. 근데 그때 봐야 될 게 뭐냐? 주가가 많이 올랐냐? 아니면 주가가 많이 빠졌냐? 만약에 이제 이런 데에서 시티뱅크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그래? 같이 한번 들어가 보지 하는데, 이런 데에서 얘기가 나왔다. 이런 거는 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지금 한미 협상, 관세 협상에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조선업 세계 1위고, 물론 이제 발주 물량으로는 중국이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부가 이쪽에서 이제 더 강세고, 미국이 이제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에다 배를 만들어 달라지는 않잖아요, 지금. 결론은 한국밖에 없어. 그래서 조선이지. 그래서 조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인데 조선이 머리를 다 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상승폭은 약간 미미하니까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사세요 라고 딱 말하기에는 좀 부담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나. 항상 어떤 뉴스가 긍정적으로 할 땐 그런 걸 봐야 된다. 근데 이제 테크잉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작년에 이제 6배 떴다. 네, 요 큐브 프로브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재개될 것이다. 3분기부터는 이제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반도체에서는 이제 테크잉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딱 보니까 소켓 부분의 ISC, 소켓 부분, ISC. 이런 주가 위치 어때요, 여러분? 주봉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게 머리를 쫙 들고 막 올라가는 이런데 주가 항상 이렇게 밀렸을 때, 쫙 밀렸을 때, 좀 들고 약간 완급 조절.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 저점은 조금 높였지만 고점 대비로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쭉 밀린 모습. 그래서 지금 ISC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테스트 소켓은 소모성 부품이다.
그리고 소켓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75%의 숨은 강자다. 응?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양산 소켓을 공급 중이다. 엔비디아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죠. 응? AI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AI 매출 비중이 작년에 3%에서 이렇게 31% 성장성. 요런 종목군들, 응? 항상 말하는데 이런 데서 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 잘 안 사고, 뭐 이런 데서 막 산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모양 좋네, 뭐. 응? 또는 이제 이 종목군들은 우리가 찬찬히 보면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또는 리노공업이라든지, 리노공업. 이 많이 빠졌죠. 리노공업도 지금, 이것도 소켓. 그래서 요런 회사들, 이런 걸 사라고 그러니 이거 사지겠어, 이거. 안 사지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뭐 이런 데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반에서 투자하는 종목군들 다. 이거 외에도 이제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일단은 지금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관세 협상에 뭔가 줘야 되잖아. 그럼 사실은 지금 알래스카 가스관 간에 철강이라든지 뭐 배관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좀 약간 트럼프의 성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 어? 그래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뭐 가령 뭐 이제 하이스틸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넥스틸이라든지 넥스틸.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게 넥스틸도 보세요. 간간히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연속성을 띈 정도가 여기 한 번 좀 한 일주일 정도 올랐고 이런데 한 번 오르면 끝이야. 이게 또 엊그저께 한 번 세게 올랐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단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살짝 한번 하고 툭 오르면 그래 안 돼. 넥스틸이라든지 또는 뭐 TCC 스틸. 제가 이제 다 종목을 보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제 장중에 움직이는 걸 보면 TCC 스틸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눌려 있네요. 이런 걸 반드시 기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관심이 필요하다. 또는 이제 이런 밸브, 화성 밸브, 가스관 관련 이런 이슈와 이제 연관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소고기 관련해서 이제 미트박스. 근데 이제 미트박스는 우리 방에서 투자는 이제 요 국면에서 했어요, 요 국면에서. 요건 뭐 적게는 한 10에서 이제 많게는 한 15? 뭐 많이는 못 먹었어요. 10%는 다 확보가 됐고. 당연히 소고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우리도. 소고기 때문에. 이제 관세 부분에 이제, 니도 30개월 이상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30개월 미만만 우리가 수입을 하는 대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소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는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하느냐. 트럼프 막 밀어붙이니까, 야, 30개월 이상으로 하면은 더 많이 먹지 않냐. 뭐 어쩌죠.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걸 안 한다. 만약에, 소고기를 갖다 30개월 이상으로 한다? 그래도 안 한다, 나는. 만약에 만약에 내일 그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나는 꼬꾸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 항상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이미 주가가 떴냐? 아니면 주가가 안 떠 있는 상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바지에서 이제 바이오, 반바지 참 재밌네요. 반바지, 반쪽밖에 못 올라가. 뭐 이런 뜻인지 몰라.
바이오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 기술 수출 또는 뭐 또 비만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거. 방사선. 이 방사선은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되는 곳에 지금 돈이 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술 수출의 대표는 이제 알테죠, 알테. 알테, 리가, ABL, 보로노이, 또 최근에 이제 올릭스도 약간 부과해 돼. 근데 이것도 말해요. 이것도 얘기했잖아. 알테오젠도. 저 여기서도 말했고, 여기서도 말했고, 이런 데서는 안 한다. 이런 데서 안 한다. 어정쩡하죠.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요 기술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뭐 한 번 더 급락이 나온다라면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정도. 근데 이런 거 투자 대상으로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테오젠 갖고 500에서 한 7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시장에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부터 갖고 있었겠지만 1년 전부터 우리는 못 갖고 있죠. 당연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하려면. 장이 어렵고 힘들고 대세 하락이고 어려우면은 당연히 짧게 치는 게 당연하죠. 그때 길게 갖고 있으면 뭐 큰일 나니까. 그러나 장이 좋아지는 시장, 소위 말해서 대세 상승장,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보강이 되는 그런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짧게 치는 거는 종목별 사안에 우리가 쫓아가는 투자할 땐 짧게 치는 거지만 바닥에서 사는 거는 약간 여유 있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 또는 리가 이 기술력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리가도 많이 올랐죠. ABL이 상대적으로 못 오르니까 급등이 나온 거죠. 이것도 이제 많이 오른 거지 이제. 또 보로노이 오르긴 올랐는데 많이 올라. 여기가 이제 보로노이 15만 원대가 역사적 고점이에요. 오르긴 올랐는데 최근에 조정 모습이 좋죠. 한 번 더 오를 것 같아. 당연히 우리 방 투자 종목입니다. 우리 방 어디서 샀냐? 뭐 여기서 사는 거죠. 뭐 여기서 또는 뭐 이런 데서. 저는 항상 최바닥에서 살려고 노력하고요. 수익률은 지금 얼마냐? 50%. 50% 수익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로노이.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팔기 시작할 거예요. 50% 팔아라. 그 다음날 또 올라간다. 다 팔아라. 이런 데서는 밀리면 사라. 이런 데서는 뭐예요? 보로노이 사세요. 사세요. 더 사세요. 아이고야, 더 사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노타치 사지 않습니다. 보유한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한 50% 정도 나 있다. 철저하게 받아. 내가 말했죠. 알테오젠이고 뭐 리가고 뭐 ABL이고 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기술 수출 대표 기업.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서 이제 오스코텍, 유한양행하고 이래 한번 오스코텍은 이제 길게 보면 좀 조정 나오지만 더 올라가야 된다. 알테나 쟤네들은 저 위에 있는 거고 ABL이나 이런 이제 중턱에서 지금 또는 유한양행 최근에 급등하고 이제 조정받는 모습. 조정 나오는 거야. 더 올라가야 된다. 유한양행.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한 일주일 이상 조정의 모습, 조정 모습이 나쁘지 않다. 그냥 급등이 나오면 약간 완급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에서는 이제 기술 수출 관련 이런 기업들 또는 올릭스도 이게 좀 요란하죠. 이게 오르는 텀, 오르방 분들 갖고 있는 주식. 바닥에서는 무조건 매수. 올라가면 홀딩해라. 그리고 이런 기술 수출하고 비만은 여러분 뭐 지구촌이 언제든지 이슈가 돼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제가 비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비만. 비만의 대표 기업 뭐예요? 데마크의 노보노디스크죠. 데마크의 노보노디스크, 삭센다, 위고비. 예? 요즘에 이제 일라이 릴리에 제파운드하고 또 신규 상품 또 나오잖아요. 노보노가 너무나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일라이 릴리가 뛰어드는 거죠. 노보노가 10조 이상 매출을 비만에서 내니까 노보노가 뛰어들어서 6조 이상 매출을 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일라이 릴리의 제품이 이제 더 뭐 효능이 좋니 어쩌니 저쩌니 뭐 세상에 그런 거죠 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되는 쪽,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기업은 이제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쪽에 인벤티지 한 달에 500%, 한 달 만에 500% 올라. 이런 큰 세를 줬으니까 이후에 나오는 시세는 어때요? 한두 번 반등 주면은 좀 뭐랄까 찌그러진다 그럴까? 그렇게 전개돼야죠. 이제. 시세를 한번 크게 줍니다. 인벤티지 또는 D&D 파마, 이게 다 메이저 이런 애들이 그래 항상 주식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법 올라왔다. 이렇게 조정받고 또 이렇게 올라.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 그냥 조정받았을 때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블루엠텍. 요거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지금 유통망. 블루엠텍이 대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죠. 블루엠텍은 삭센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위고비, 유통이죠. 의료 유통 관련.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통시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블루엠텍 정도가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보세요.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이죠. 기술을 수출한다. 기술을. 그래, 이 기술 수출하는 이유는 신약을 만들면 되는데 실패 확률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이제 비만, 누구든지 해다. 기술 수출은 대부분 항암 관련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비만 지구촌 모든 사람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방사선. 방사선 의약품, 방사선 우리가 지금 보톡스라든지 이런 거 독이잖아요. 방사선도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피하는 게 뭐예요? 방사선에 노출되면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원폭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잘 쓰면 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방사선 의약품이 지금 누구야? 스위스의 노바티스. 그러니까 뭐냐면 비만으로 10조 이상 매출을 하니까 뭐 비만의 열풍이 말고 일라이 릴리가 그리고 방사선의 노바티스. 이 방사선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된 건 이제 셀비온. 셀비온의 주가 엄청 올랐죠. 좀 더 올라가. 제가 이제 우리 방에서 투자한 종목 셀비온. 매수 가격. 최근에 다 팔았습니다. 한 88% 수익 났네요. 88%. 저는 이런 바닥에서 살아오래요. 근데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방사선 의약품이 지금 어떻게 지금 평가되는지. 여러분 혹시 어제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립선암에 대한 이제 고령자들, 특히 남성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면은, 여러 가지 신체상 기능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방사선 지금 전립선암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또는 뭐 인도의 무슨 그래서 엊그저께 뭐 역대 대통령들 몇 명이 뭐 뉴스에 그거 제가 봤어요. 4명인가 전부 다 전립선암으로 고생을 한다. 응? 그래서 방사선 의약품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셀비온.
이미 제가 뭐 한 달 전에도 방송할 때 계속 방사선 의약품 계속 봐야 됩니다. 응? 요거를 보면 되죠. 요 플로빅토. 이 플로빅토가 스위스의 노바티스, 응?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플로빅토가 2년 새 73%가, 응? 또, 이 방사선 의약품이 이제 항암 시장, 여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요렇네요. 노바티스의 그러니까, 방사선 의약품이 글로벌 항암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프로빅토가 2년 새 매출 83%가 늘어나며 시장 확대. 매출이 2배 이상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응? 신경 내분계 종양 치료제 루타테텔라 역시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이 관련 기업이 국내에 이제 셀비온이죠. 셀비온.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들 이게 여러분 뭐 이게 전부 다 셀비온 77%에서 팔고 우리 방에 분한테 물어보니까 88% 났다. 제가 이제 계산을 했지. 제가 문자 보내고 뭐하고 이런 걸 계산하니까. 대략 한 82에서 88. 그래서 제가 85라고 했어요. 이게 제가 전부 다, 급등이 나오는 날 77% 수준에서 50% 또 매도해라. 전부 다 바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로보티즈 바닥에서 들어갔고, 실리콘투 화장품 다 바닥에서 들어가고, 뭐 미포조선 다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로보티즈 들어간 시점. 그냥 150%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고 30%만 매도했고 70%는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셀비오는 이제 우리가 팔았는데 방사선 의약품에 또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섹터를 보면 하나하나 보면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지금 일단은 기본은 AI. 이제 이건 의료 쪽은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지만 문명의 발달 중에 이제 AI죠. AI 성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전기가 너무 많이 먹는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전력 인프라는 송, 배전, 전선 뭐 이렇게 전력을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잖아요. 전력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으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뭘로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원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전에 SMR 관련 소형위선, 소형원전 얘기 나오는데 소형원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형원전 SMR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구촌에. 아니 있어. 두 군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척을 지고 있는 미국의 이런 입장에서 유럽의 입장에서 중국한테 원전 할 거야? 뉴스케일 어쩌고저쩌고 얘기지만 못 만들어요. 실패했어. 그런데 우리가 원전에 대한 기대, 원전 SMR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로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니 원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지금 AI 성장, 데이터 센터 이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니까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전기를 너무 많이 넣는데, 야, 그럼 전기 기본 설비, 전선이라든지 송배전 설비 이거 해는, 효성, LX 또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전선주들 뭐 이렇게 쭉 해서 전기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 이 원전에서, 얘네들은 무슨 전기를 보내? 원전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섹터. 그래,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야, 저거 잘못하면 열 받으면 저 큰일 나잖아. 열을 식히는 거. 열을 식히는 게 뭐예요? 냉각이죠. 냉각 관련주 여러분. 보셔요? 안 보셔요? 이게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야. 한중이.
ESS 한중이 우리 방에서 그냥 매도 끝나버렸어. 물론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한중이 여기서 사서 이런 데에서 주가 이렇게 많이 밀리면 이런 데서 사는 주가 많이 밀리면 이런 데서 사서 요날 못 팔고 요날 팔았어요. 요날 한중이 최근에. 물론 당연히 여기서 들어갈 때는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전기를 많이 먹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여러분 열 받으면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온도가 체온이 1, 2도만 높으면은 여러분 아프잖아요,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되잖아. 치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냉각이 중요하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때요? 많이 빠졌어요? 이런 애들을 이런 데서 사야지. 뭐 어디 이상한 거 사가지고 5% 먹고 좋다고 3% 먹고 좋다고 예 먹으면 괜찮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게 되나요? 한두 번 먹다가 깨져가지고 또 킵. 이제부터 롱텀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빠졌으니까. 응? 이런 거는 제가 메시지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냐. 이거 다 메시지 다 있고 그래요. 3천만 원어치 사라. 돈 있으면. 제가 단타할 때는 주로 1,000만 원. 좀 웬만하면은 2천, 3천. 유동성이 되는 종목이죠. 유동성이 안 되는데 3천 사면 안 되지. 그 한중이 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팔잖아요. 단기 투자로. 한 8% 오르니까. 8%면 얼마? 3천에 팔면 200만 원인데. 응? 또 오릅니다. 팔지 마세요. 쉬어도 돼. 쉬어야지 더 많이 간다. 그냥 놔두십니다. 예. 이제, 이 정도 한번 팔자. 왜? 이때 또 투자할 종목이 또 딱 보이는 거야. 투자할 종목. 그래서 이 한중이를 사서, 로보티즈 같은 거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보로노에 아까 말했죠. 53% 수익 나 있는데, 아직 갖고 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다. 한중이 아마 제가 출원할 때는 한 360에서 한 450만 원 벌었을 거예요. 제가 해라는 대로 했으면. 한중이 팔고 우리가 미코를 했죠. 미코 사서 이틀 후에 팔아가지고 한 250. 미코 살 때는 제가 뭐래요. 7월 23일 날 12,830원 이하에서 미코 사세요. 맥심 1,500만 원 정도 사셔도 됩니다. 예? 이 좋은 날님은 지난번에 뭐 투자 금액이 좀 많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네요. 미코를 갖다가 이틀 후에 이익 실현해라. 한 17% 수익 내서 한 250만 원. 제가 말해줘. 삼성전자 투자할 때 뭐라 그래요? 얼마 투자하라 그래요? 그거 말할 필요 없지. 뭐 10억 해도 되고 하이닉스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근데 이상한 코스닥의 이상한 종목 개별 종목을 갖다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그 큰일 나는 거야. 먹는 것만 생각하면 좋지만 응? 그러니까 이 한중이를 왜 이날 팔았냐면 제가 팔아야 종목을 해요. 팔아야. 그러니까 가령 뭐 중기 종목으로 중기 종목 뭐 로보티즈 보로노이 또 뭐지 셀비온 들어가는 시점이 다 틀려요. 전부 다. 왜냐면 여러분들 회원이 오늘부터 회원이 100명이 딱 들어와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2명 들어오고 모레 3명 들어오는 시점이 다 틀려. 그런데 들어온 사람한테 한중이 사세요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중기 종목에 들어간 시점이 다 틀려. 어떤 분은 계속 오래 하신 분 중에서 운용 금액이 적정이 되는 분은 셀비온도 갖고 있고 보로노이도 갖고 있고 로보티스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날 보니까 한준이가 과열이야.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대량 거래로 빵 쓰면은 더 올라가 일반적으로. 그래 이제 미코가 좋으니까 미코. 제가 볼 때는 뜰 때가 됐으니까. 이날이 얼마예요? 이날이 미코가 7월 23일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응? 이걸 보면 딱 나오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상한 소리 안 해, 항상. 저는 우리 방 분들에게 백만장자 클럽이다. 어? 한중 NCS가 7월 23일 10시 46분에 매도를 합니다. 10시 46분에. 그리고 23일 날 10시 46분에 매도를 하고 23일 날 12시 35분에 매수를 권합니다. 미코를. 자, 안중이를 팔고 이제 팔았으니까 하나 또 해야죠. 미코 사세요, 여러분. 우리 방 분들에게 메시지 그렇게 보내는 거죠. 미코 23일 날. 이날 바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한 종목도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항상 종목 볼 때 그랬죠.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사야 한다. 근데 조정받았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미코의 주식이 제 눈에는 아주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빵 떴어.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근데 이날 아침에 우리 방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 미코 막 추천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 당연하죠. 이렇게 올라간 거 다 추천해. 전부 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종목, TV에서 말하는 모든 종목 보면 대가리 빡 들었을 때 다 추천해. 거의 대부분. 개별이고 뭐고 없어. 싹. 얻어 걸리는 거지 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날 팔아버렸어. 에이 팔아. 한 250만 원, 한 1,500만 원 투자했으면. 단기도 뭐 이렇게 간간히 하고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미코는 관심은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 계속. 여러분 매일 수익이 뭐 이렇게 난다 저렇게 난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저는 당연히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뭐 주식 뭐 1박 2일 했나? 뻔히 아는 건데.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 주식이 쉽게 수익을 내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응? 이 종목군들의 모습들을 제가 매매했던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잖아.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중기투자 2010 투자 전략이다. 2천만 원으로 1억 만드는데 2천만 원으로 50% 이상 수익을 4번만 내면 1억이 넘어요. 이론적으로. 복리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매매했던 거 작년 12월 달에 SKC, 1월 달에 더존비존, 2월 달에 한국항공우주, 남들이 다 안 볼 때 3월 달에 미포조선, 이미 저런 것도 우리가 바닥에 사서 다 넘치도록 SKC, 더존비존, 주가 많이 빠졌을 때, 머리 빡 들었을 때 매도, 한국항공우주, 남들이 안 볼 때 바닥에서, 미포 다 바닥에서 다 메시지 보낸 거 근거 다 있는 겁니다. 화장품 실리콘2 제가 말했죠. 실리콘2 APR 지금은 아니야. 화장품도 APR 제가 뭐라 그랬어. 이거 보면 기가 막혀. 이날 공방에서 얘기했다. 최바닥에서. 그거 이상하니까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실리콘2 이제는 조정을 좀 받을 만큼 받죠. 기술적으로는 한두 번 반등은 나와. 그럼 우리가 실리콘2로 한 거는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 있어. 실리콘2. 이때는 실적도 안 좋대. 시간에 하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20몇 % 빠졌어. 걱정 마라. 좋은 회사다.
이게 전부 다 주식을 바닥에서 사서 50% 이상, 50% 전후의 수익을 내려고 로보티즈 80% 수익 내고 팔았는 게 일단 30%만 매도를 한 것이고요. 셀비온 역시 마찬가지로 엊그제 다 팔았다고 그랬죠. 주식을 철저히 바닥에서 사는 겁니다. 로보티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를 산 시점은 이제 여기죠. 이거는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로보티즈 30% 이게 80% 수익 내고 30% 보유 지분의 30%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갖고 있자. 150% 이상 지금 수익이 나 있는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아니 많이 좋아질 것이다. 레인보우가 예전에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짧은 시간에 파바박 올라가고 9만원까지 일단 바싹 오르고 한 달 쉬었다가 또 15만원 올라가고 로보티즈도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단 종합지수로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지주회사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상법 개정이고 지주회사들, 자사주 소각, 은행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는 가운데 현재 많이 빠진 주식, 아까 질문했던 가령 필옵틱스, 이건 뭘 잘못했는지 필옵틱스는 왕창 박살이 났어요. 또 아까 제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 박살이 나 있어. 또 로봇주의 로보티즈는 좋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나머지 주식은 다 이래. 로봇주들.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하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주식을 한다? 그건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많이 오른 주식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싸게 사서 갖고 있잖아. 나는 뒤늦게 해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따라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싸게 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 세게 올라가는 것들은 막 따라 들어가서 조금 먹고 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6개월 후에 1년 후에 진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잘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나 돌고 돌아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가미 타버려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 굉장히 무차별로 올라가다가 이제 허들이 걸린 거죠. 또 관세 부분. 그리고 주가들이 오를 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식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올라가는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살 것이냐? 이거는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 틀린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주식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데이터 센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중이 매매했다. 더 올라갈 거예요, 한중이. 조정 잘 받으면 더 올라갈 거예요. 냉각 관련 기업도 한 10개 정도 기업이 돼요. 대략 상장회사가. 그제 보면 이제 KN솔이라는 거. 이런 애들은 AI 그렇게 떠들면서 얘는 안 올라. 물론 얘도 한때는 이제 방방거리면서 간간히 세게 올라가고 말인데 이게 냉각 관련 또는 GST 냉각 관련 이런 애들은 주가가 많이 밀리네요. 혹시 이런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이 아니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방 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투자한다. 그러면 보세요.
화장품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은 몰라도 뭐 K-뷰티 대단하지. 대단합니다, 진짜. 화장품이 옛날 우리는 그랬어요. 프랑스 뭐 막연히 유럽 애들이 뭐 지상 낙원이니 뭐 인간다. 그 지상 낙원은 개뿔이 무슨 지상 낙원이야. 아무 데서나 저기 뭐 오줌 싸고 뭐 소매치기 많고 그런 애들이잖아. 유럽 애들이. 뭘 그 아무것도 아니지 뭐 소식.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문명적으로 그놈들이 저기 뭐 화장품이나 명품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 이게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성장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이 한한령 이 꼴불이니까 일본 여러분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점령했지. 미국 점령했지. 중동으로 유럽으로 남미로 다 화장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 근데 시세를 많이 줬잖아. 에피아, 실리콘토. 시세를 또 못 준 게 있잖아. 또 바닥에 있는 게 또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봐.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APR도 이 실리콘2도 제가 매매를 시작한 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데. 이런 데에서 바닥에서 양봉 나올 때 안 사. 정확히 이날부터더라. 이렇게 쌀 때 안 사고. 그리고 지금 화장품도 지금 바닥에 있는 게 있고. 아까 말한 자동차도 바닥에 있는 게 2차전지 보세요. 2차전지 지금 뭐 포스코 퓨처의 양극재 음극재 한 60% 올라간 거야. LG 에너지 솔루션 만약에 이런 데다가 그냥 이차전지 별거도 이런 데다 팔았으면 얼마나 속상해 이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서 갖고 있어? 옛날에 사가지고 박살이 난 거지 뭐 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또 실적이 안 좋고 뭐 이럴 때 많은 말들이 있지만요. 이 투자와 주가의 변화 이런 거하고 실제 현실하고 시황하고는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급한 마음, 사람은 뭐 다 돈 빨리 벌고 싶죠. 그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또 빨리빨리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수익을 못 내요.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고 조만간 급등할 수 있는 좋은 회사가 상대적으로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